reptilian 영, 스피릿 육화자가 빛, 에너지와 통합을 잘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적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는 5차원 세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인 혼소울 의식체 중 내재된 영 스피릿이 reptilian이 육화를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인 베들러는 1983년에 미국에서 제작이 시작된 영화 V에서 표독한 외계인 과학자 사령관 다이아나를 맡았습니다. 제인 베들러는 1953년생입니다. 국내에서는 1985년 KBS에서 방영되었는데 그 당시 특수효과, 쇼킹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SF 영화라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두 얼굴의 사나이 등을 제작한 작가 겸 감독이기도 한 케네스 존슨은 싱클레어 루이스의 1935년 소설 It Can't Happen Here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집필합니다. 이 소설은 국민에게 달콤한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으로 인해 전체주의 국가로 미국이 변모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방송국에선 이 이야기를 관심 없어하고 케네스 존슨은 그의 특기를 살려 SF적 요소를 삽입하여 외계인의 지구 침공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V를 만들게 됩니다. 선동과 그 관계에 휩쓸려 서로를 의심하고 반목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파충류 외계인들의 실제 목적은 식량 부족 때문에 지구인들을 식량으로 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파충류라는 설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들의 선동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지화한 직접적인 은유이기도 합니다. 1983년 작품인데도 파충류 외계인들 중 도마뱀 얼굴의 reptilian이 이미지를 사실 그대로 똑같이 재현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외계인 우주선은 거대한 원형 비행 접시가 상공에 떠있는 모습이었는데 이후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출연 배우들 중 주인공으로서 방송 카메라맨 마이크 도노반을 맡은 마크 싱어는 1948년생입니다. 이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이지만 초고대 우주시대의 스타워즈를 연상시킵니다. 우주와 지구 역사 메시지의 수메르 신 아누는 우리 우주가 건설되고 나서 사자인 유전공학자들이 다양한 생명체들을 창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자인들은 행성과 성단의 건설공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자인 유전공학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조인 종족들은 우주공간에 그리드 자기장 설치와 포탈을 설치했습니다. 사자인들은 조인 종족들과 우리 우주의 창조자 그룹으로서 중앙우주 제1근원의 아들들의 부탁을 받은 과학자 그룹의 신들이었습니다. 중앙우주는 우주의 가운데 핵의 위치로서 데이지 꽃 한 송이를 비유로 든다면 중심 씨앗 부분이며 중심의 바깥의 꽃잎들이 여러 개 배치된 형태가 바로 전체 우주의 배치도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는 꽃잎 한 개에 해당되는 초우주인데 이 초우주는 10만 개의 지역우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우주는 총 7개이며 전체 지역우주들 70만 개가 한 개의 가운데 중심우주를 중심으로 우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우주시대의 파충류 종족들과 휴먼 종족들끼리 우주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우주공간의 패권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파충류 종족들은 휴먼 종족들보다 일찍 창조되어서 지역우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여행을 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파충류 우주인 종족들은 뒤늦게 창조되어서 번성하기 시작한 휴먼 종족들이 우주공간의 거주지를 점점 확장해 나가자 일부 파충류 외계인들이 휴먼 종족들을 경계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고대 우주시대의 우주전쟁은 휴먼 종족들에게 비호감을 가지게 된 어두명 파충류 외계인들이 휴먼 종족에게 호의적인 동료들을 시샘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간질을 하고 오해하게끔 불화를 조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고대시대의 악한 태도들은 지금도 지구인간들 중 일부 어두명 인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자기 기분대로 악행을 자행하는 저급한 인간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카르마 에너지의 기원은 고대 우주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인 베들러는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빛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연약한 과학자였지만 강인한 전사로 탈바꿈하는 줄리엣 파리슈 역을 맡은 페이 그란트는 1957년생입니다.
이 영상은 제인 베들로가 빛의 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유는 그녀가 랩틸리언의 육화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V 방영 당시에 악역을 맡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매우 매력적이면서 끌리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이아나는 무섭게 생겼으나 잘생겼으며 굉장한 미인이라는 칭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 그녀의 아우라 필드가 남다르다는 것이 보이는데 랩틸리언 육화자인데도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은은하게 발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인 베들로의 사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랩틸리언 출신의 혼성체라고 해서 어두명 인간으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국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랩틸리언의 혼성체들에 대해서 100% 어둠 성향의 인간들이라고 선입견을 갖고서 경계를 하며 공포를 느끼는 영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우주시대부터 이간질과 거짓말을 일삼는 악의적인 파충류 외계인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친절하고 우호적이면서 선하게 마음씨를 지키려는 파충류 외계인들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인 베들로는 랩틸리언이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육화를 했는데 본의식 겉사람은 선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마음 자세를 굳게 지켰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무지개 빛광선을 발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가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경계심과 공격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하여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상습적인 공격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자들이며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인 베들로는 현재 파충류 영만 아니라 사자인의 영까지 포함해서 두 의식체가 있으며 서로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전성기를 지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무지개 빛을 아름다운 광선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랩틸리언 육화자라고 해서 100% 어두명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들과 결과들이 각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랩틸리언일지라도 선하고 진실한 마음 자세가 어떤 태도인지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창조자 그루의 사자인들의 의식 수준에 능히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대로 랩틸리언들이 거짓된 태도를 피하려고 노력한다면 우주의 천사들인 창조자 그룹의 사자인들 중 누군가가 보호령으로서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줍니다. 조한 베들러가 랩틸리언들의 육화라는 증거는 목주, 즉 심장 부근에서 전생의식으로서 스피릿 영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녀는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변했으나 어둠계 출신으로 인생을 출발했으나 빛의 생각들과 빛의 마음 자세로 살아왔기에 빛과 어둠의 통합과 조화라는 인생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파충류 외계인들은 사자인들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자인들의 빛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휴먼 종족보다 이타심이 적고 이기적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출발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스피릿이 파충류 외계인 혹은 랩틸리언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자인들의 성품적 특성을 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사자인들은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처럼 주변에 어디서나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생각들과 마음 자세를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 필드의 빛지수가 높아지면서 전자기적 주파수의 그리드가 바뀌므로 사자인들과 즉시 에너지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자인들은 지금 전세계 지구 모든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계의 나무숲에도 거주하고 있으며 길거리 가로수의 나무에서도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 수많은 상황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